지금 보도가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미국 하원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 제가 이제 원문을 쭉 읽어봤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포커스를 두 포인트에 맞춰서 좀 해설을 해드릴 건데 왜 국정원이 쿠팡한테 위법한 행위를 강요했느냐. 중국에 넘어가서 쿠팡이 자체적으로 노트북을 건져 올려서 그런 행위를 하게 만든 것. 이때까지 국정원은 내가 시키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미국 보고서에서 나온 폭발력이 있는 보고서에는 아니다. 국정원이 시켰다. 아니 협박까지 해가면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CEO가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법 5조까지 들먹이면서 명령에 따를 것을 지시를 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라고 엄청난 폭로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언론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도 미국이 분노하고 있는 이슈지만 모욕적인 은사를 미국인에 한 데에 대한 분노가 이번에 미국 하원 보고서에 적혀있다. 그러면은 미국은 어떻게 나설 것인가. 가장 확실한 것은 관세를 비롯한 금융적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재명 정부가 붕괴가 되느냐 미국의 말을 듣느냐 그 선택지를 줄 것입니다. 일련의 맥락 가운데 보면은 미국 상원에서도 한국 내에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도록 지시를 함으로써 이제 이재명이가 얼마나 반미 친중인지를 경고하는 메시지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최근에 주미대사관 서열 2에서 4위까지 다 교체했는데도 최근에 미국 하원에서 이러한 경고가 나왔다는 것은 아무런 한라인이었고 아무런 대화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짐 조던 의원이죠. 친트럼프고 대표적인 이분이 최근에 미국 하원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을 하고 국정원이 쿠팡한테 불법을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 폭로를 한 이 보고서가 나오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제목을 보면은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 의장 짐 조던 의원 경쟁을 가로막는 대한민국 정부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다. 공화당 법사위원회에서도 트위터 올리면서 외국 정부들은 점점 더 권한을 남용하여서 미국의 혁신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 유럽에서 우리는 이걸 목격을 했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짐 조던 의원이 썼죠, 그죠?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쿠팡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중국 강으로부터 이 자료를 건져내는 것을 강압받았다. force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포인트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짐 조던 의원이 이 긴 보고서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왜 중국 강의 밑바닥에 있는 노트북을 건져내도록 왜 친중 정부 이재명의 국정원은 쿠팡을 등 떠밀어서 불법적 행위를 강요했는가라는 포인트입니다. 데럴라이사 의원도 이 부분을 또 다뤘 거죠. 뉴포스트에서도 이거를 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쿠팡의 자료 유출이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차별했다고. 다른 어떤 사건들에 비해서는 과도한 과징금을 물었기 때문에 게다가 중국인 직원이 쿠팡에서 자료 유출을 하고 중국으로 도망갔죠. 그죠? 근데 자료 유출에 쓴 노트북을 본인이 버렸는데 그 강바닥에 있는 노트북을 쿠팡이 건져내도록 국정원이 뒤에서 강요를 했다라는 내용이 자세하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뉴포스트에서 정리한 건데 SK텔레콤과 카카오에 비해서 과징금이 너무 심각하게 크다. 액수를 비교해 보십시오. 2,300만 건을 유출한 SKT는 1,348억 과징금, 카카오페이는 4천만 건 이상의 자료 유출을 했는데도 60억밖에 안 돼 과징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비판과 압박이 다 일리가 있고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보 유출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유난 떨 거면 선관위 정보 유출에 대해서 제발 좀 누군가를 좀 감옥 보내는 것을 통해서 진정성을 보여라. 쿠팡 그 결과로 1분기 영업 손실이 3,545억 원으로서 4년 3개월 만에 최대 적자를 봤다 최근에. 그러니까 쿠팡을 위시해서 다음 타겟이 메타, 구글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CNBC도 보도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박스도 보도하고. 백악관 관계자까지 이제 나섰습니다. 쿠팡은 한국 정부에 의해서 집중 공격을 받았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 기업들을 향한 차별적 표적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해서 참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를 쓰면서 뭔가를 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 보고서를 읽다 보면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은 첫 번째 쿠팡이라는 기업을 갖다가 한국의 국회는 범죄 집단으로 묘사를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록 색깔 국정원은 쿠팡의 직원들을 보내서 중국 땅에 건너가게 만든 다음에 핵심적인 자료를 인양하도록 강요를 했다. 국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거짓말했다. 자기들이 쿠팡을 시킨 게 아니라고 거짓말했는데 단정적으로 라이드라는 표를 썼어요.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딴 말 못하도록 좌파들이 범죄단체라고 했는가?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이 쿠팡을 앞에 두고 뭐라 했는가? 매년 국감에서 쿠팡에 대한 지적을 정말 많이 받다. 이게 기업인지 범죄단체인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기업을 운영할 수가 있냐. 무서운 거는 한국어로 된 이런 모욕적인 표현들을 그대로 다 실어놨다는 겁니다.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저희와 함께 협력을 했고 이건 명령이었다라고 헤럴드 로저스가 국정원이 시켰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도 국회에 나와서 똑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자료를 갖고 중국으로 도망간 건 중국인에게 접촉을 하라는 식으로 국정원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정원은 경찰에도 이 일을 알리지 말도록 얘기했다. 이런 게 이슈가 되니까 이거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국정원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변명했죠? 쿠팡 측이 어떠한 지시한 바도 없다라고 입을 싹 닫습니다. 그러자 쿠팡이 몇 달 전에 재반박을 하면서 아니다.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중국에 건너가서 자료를 캐오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는 자료를 다 제시했습니다. 며칠에 이런 어떤 공문을 보냈고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이 공문을 보면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논리는 뭐냐면은 야 내가 지시는 안 했어. 근데 협의는 했어. 이게 국정원의 논리입니다. 정신 나간 거죠, 그것들. 들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00% 거짓말 못하니까 협의했다는 걸로 되는 거죠. 현행법상 국정원은 직무에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나오는 공문의 협조 요청이 뭐냐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는 내용이 함께 적혀있기 때문에 국정원법 5조에 따르면은 협조라고 단어는 적혀있지만 사실은 지시예요. 국정원 이 빨갱이들아. 그래서 협조 요청을 받은 기업은 사실상의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해석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서는 아니 국정원이 시켜서 한 거라니까 라고 대답을 했는데 국정원은 오히려 헤럴드 로저스가 거짓말했다라고 막 고발한다고 협박을 했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보도에 아직도 안 나온 핵심적인 증거들이 미국 하원 보고서에 실려 있는데 아서라는 사람이 있대요. 가명이죠, 그죠? 쿠팡의 아서라고 하는 한 직원이 있습니다. 고위급 같아요. 이 사람이 국가정보원 조사국장에게 연락하여서 쿠팡이 이러한 요청을 따를 의무가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 가서 이런 거를 막 꺼내와라 이런 얘기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라. 기업이 어떻게 외국에 가서 그런 걸 갖고 옵니까? 근데 이런 거를 국정원이 시키니까 아니 우리한테 이런 걸 따를 의무가 있습니까? 물어본 거죠. 그러자 국정원에서는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확인해줬다. 이런 대로 거짓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했구나. 저는 뭐가 의심스럽냐면은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인과 접촉하여서 중국인이 갖고 있는 노트북을 쿠팡이 빼내왔거든요. 근데 국정원이 들키니까 지가 안 시켰다 그랬어. 근데 제가 흥미롭게 보는 거는 저렇게 별나고 예민한 중국에서 단 한 번도 공식적인 항의를 안 했다라는 거야. 중국이랑 짜고 쳤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거. 쿠팡 죽이기 위해서 다 같이 한 팀 먹은 거 아닐까요? 근데 미국 하원은 정확하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거 알고 있다고. 근거를 명시한 공식 서면 문서를 쿠팡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왜? 무섭거든 쿠팡도 이거 하기에는. 그래서 국정원한테 이걸 따를 의무가 있는지 문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은 쿠팡한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법 제5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면서 쿠팡이 국정원의 요청을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오리지널 문건 여기 첨부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국가정보원에서 쿠팡한테 영어로 공문을 발송한 거예요. 이랬는데 뭐 니네가 안 시켜? 이런 걸 미국이 왜 까는 걸까요? 언제까지 거짓말하는지 보자. 이재명 국정원. 이거는 단순히 기업 차별 정도가 아니라 모종의 국가 대 국가 간의 음모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이. 보고서에 보면은 국정원과 개인정보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모두 정보 유출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알매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실제 유출보다 그 범위가 더 위험하고 더 크다고 사람들이 계속 믿게 알려 했다. 여기서 다 의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재명 국정원에서는 이런 심리죠. 빨리 진행해라. 스모키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쿠팡 입장은 이거 하는 거 맞냐? 위법 아니냐? 망설여진다. 그런데 법령까지 근거되니까 협조한 거예요. 발각되고 난 다음에 외교 문제 발생할 수 있다. 언론에서 막 비판하니까 형사주권 침해 아니냐 뭐라니까 국정원에서는 내가 안 했다고 발표하고 도망가죠. 근데 미국에서는 너네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거는 중국에서 왜 공식 항의를 안 하냐는 거지.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이걸 건져가는데 이건 만약에 사실이면 이건 대한민국 역대급 스캔들이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 다음 급으로 역대급 스캔들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국가정보원을 거듭해서 쿠팡 측에 해당 정보를 경찰이나 여타 정부기관과 공유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쿠팡한테 지시했다고. 당시 국가정보원은 쿠팡한테 자신들이 정부 관계자들과 조율 중이라며 여기서 프레지던셜 오피스가 나옵니다. 이재명. 진행 상황을 대통령실에 계속 보고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밝혔다. 뭐예요? 국정원이 쿠팡을 등 떠밀어서 중국에 보냈는데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드럼통실에 보고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실토한 거예요. 쿠팡한테. 그러니까 쿠팡이 쫄아가지고 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어마무시한 범죄 아닙니까? 이 사실이라면. 당시 기록에 따르면은 국정원 측과 소통한 쿠팡의 임직원으로 보이는 아서라는 사람한테 국정원이 이렇게 얘기했다. 정보 유출을 한 전 직원과 만나고 연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 제3자 즉 국정원이 직접 그 중국인 직원한테 할 경우에는 한국 경찰의 접촉으로 의심할 수 있다. 진짜 비겁한 것들 아닙니까? 지들이 판 다 깔고 지들이 등 떠밀고 근데 컨택하는 것만큼 니들이 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정원은 아서라는 사람한테 정보 유출한 중국인 직원이 중국에 머물고 있음을 알려줬고 직장에 출근하거나 적극적으로 새 일자리를 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왜 정보 유출한 중국 직원이 출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모습도 안 보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을까? 정말 심각한 이슈인데 이거. 그래서 헤럴드 로저스가
한국인 직원을 중국으로 보낸 해당 기기를 해소하는데 이런 위험하다라고 항의를 했대요. 그러나 한국법에 따라서 쿠팡이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들었다고 증언했다. 법적 의무가 있다고 믿지 않았다면 쿠팡 직원을 중국으로 보내서 사실상 국정원 요원처럼 활동해야 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럴드 로저스는 억울한 거죠. 이 문건 다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쿠팡에서 정보 유출을 한 그 중국인 직원 이자가 중국에서 쿠팡 직원과 만났을 때에 문서를 써서 줬대요. 내가 쿠팡에서 일한 건 맞고 내가 정보 유출한 건 맞고 노트북에 정보 있는 건 맞고 이때까지 한국 언론과 이재명 집단에서 절대로 발표하지 않았었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 이 문서들이 보여주듯이 이재명은 재밌는 게 이재명 이름 오타 나 있습니다. 이 짜오밍 돼 있어요. 그죠? 어쨌든 이재명을 포함한 한국 정부 최고 위층은 국가정보원이 쿠팡의 복구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쿠팡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new, possibly란 표현도 아니에요. likely란 표현도 아닌데 그게 new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의 국회 것들이 미국인 기업과 헤럴드 로저스를 어떻게 모욕했는지로 자세한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아주 차별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대답하면 막 그만 말하세요 막 자르고 김영배 막 몽둥이가 필요하다 이런 말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미국인에 대한 도전이다. 두 번째 초록색 모욕하고 파산시키겠다라든 이런 공격적인 표현들이 있었다. 윽박지르고 주병기 국회 나서 뭐라 했어요?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파산시키겠다 누가 했으면 이재명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된다. 입법에 속도 내라. 저는 시간이 걸릴지언정 확실하게 응징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위원장이었었던 그 여자가 헤럴드 로저스의 통역관에 대해서 비웃었다. 이 최후 워면은 최민희를 말하는 겁니다. 통역관 쓰지 말고 국회에서 붙여주는 통역 기기를 써라. 이런 걸 보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보는 거예요. 왜? 남의 나라라 할지라도 통역관을 쓸 자유가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자유가 있는데 이건 너무 심각하다는 거지. 통역관의 실력에 대해서 비웃고 나가라 그러고 한국어를 못해 죄송합니다. 얼마나 매너 있게 시작했어요. 답변하는 내용이 제대로 한국어로 통역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과하고 얼마나 많이 천천히 말해달라고 얘기하고 근데 태도를 보면 뭐 조용히 해라 말 그만해라 뭐라고 하는 거야 막 통역관도 못 쓰게 만들어. 외국인들 동시 통역기 쓰세요. 그런데 헤럴드 로저스는 저는 제 통역사를 쓰고 싶습니다 라면서 이제 대치 상황이 발생했죠. 노정면이도 당신이 본인 통역사를 통해서 듣고 싶다는 거 아무 관심 없다. 통역기 쓰세요. 윽박지르고. 참고로 저 여성분은 유엔에서도 일할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통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출국 정지라든가 이런 협박을 받았다. 한국어에 해당하는 mother F라고 하는 욕까지 들었다. 제가 굳이 발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욕을 들은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올라간 거예요. 이거 미국 하원 공식적인 보고서입니다. 이거 제가 이거 팩트 체크를 왜 이렇게 하나둘 다 하냐면은 이거는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맨날 환상의 디펜스를 하거든요. MBC랑 JTBC가.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마다 F. 그 다음에 출국 금지.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황정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체포영장 신청. 그 다음에 국회의 의원들은 쿠팡을 갖다가 마피아로 불렀다. 마피아 조직으로 불렀어요. 최민희가. 국회 한 멤버는 핸드폰 시연을 통해서 쿠팡 회원을 탈퇴하는 것까지 보여줬다. 노정면이 실제로 했어요. 핸드폰 켜가지고 이거 방송 보고 있는 국민들한테도 탈퇴를 했어요. 쿠팡이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왜 다른 기업이랑 다르게 대하냐고. 알리페이한테 4천만 건 유출한 카카오는 왜 60억이고 과징금이 쿠팡은 6천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 왜 미국인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까지 몰아붙이는 거.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한미동맹을 파기하는 행위다. 쿠팡이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됐다면 그 다음에는 넷플릭스 차례고 구글 차례고 그 다음 인스타그램 차례다. 서로 간의 이익을 지켜주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한미동맹이냐. 그런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게다가 보고서 밑에 보면 A dark-haired foreigner. 검은 머리 외국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검머베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사죠. 이런 말도 들었다. 이 말은 누가 했는가? 국민의힘의 강민국이. 이거 미국에서는 되게 인종차별적인 표현으로 보거든요. 김범석은 기업가가 아니다. 로비스트다. 한국말로 브로커다. 이런 모욕적인 언사들. 총 요약을 하자면 이번에 한국한테 지금 경고를 내리는 거는 이재명한테 금융 관세 공격 바로 직전에 최후 통첩이라 보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를 했다. 맞죠? 쿠팡을 범죄 조직으로 지칭했다. 맞죠? 다수의 수사가 진행되었다. 맞죠? 쿠팡을 위험한 회수 작전에 참여시켰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맞죠? 쿠팡 CEO를 협박을 했다. 맞습니다. 미국 기업들과 정부 인사들과 미국의 투자자들은 한국의 쿠팡에 대한 차별 행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해왔다. 이게 바로 이번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경고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죠? 액션 차례라는 거예요. 박스뉴스에서 재밌는 뉴스가 하나 최근에 올라왔어요. 한국에서 플랫폼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겨냥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시행되면은 저번에는 미국 전체가 피해보는 액수를 산정을 했는데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각 주가 함께 대응할 이슈라는 거를 지금 박스뉴스가 띄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이재명 사진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 뉴욕포스트에도 이재명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박혀있고 미국 보수들이 많이 보는 매체입니다. 팍스의 요번에 뉴스에도 이게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크리스 스튜어트 의원도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반드시 중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다.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의 경우에는 무역 이슈가 아니라 전략적인 실수다. 중국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래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미국의 앵글은 친중 정부 이재명이가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중국으로 갖다 바치는 사건으로 보는 거고, 그 사이에 이재명과 국정원의 조작이 있었다 보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좀 눈여겨보는, 또 동시에는 야 이거 뭘까 싶은 거는, 요번에 이 박스뉴스의 언론 보도 이런 윤어게인 사진들이 많이 등록돼 있다는 거예요. 각 주별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이재명이 주적이다라고 딱 박아놨어요. 근데 군데군데 왜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넣어놨을까? 이게 왜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중국 편에 붙어 있는 가짜 대한민국,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로서 있는 진짜 대한민국.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이 그립다는 거예요. 박스뉴스는 아무나 기사 안 실어주고요, 아무렇게 기사 안 씁니다.